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출렁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ETF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상이면은 또 다른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고, 시드가 너무 적어서 좀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참고하셔서 얼른 시드를 늘리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다가 ETF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목적은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큰 스트레스 없이 시장 예금 수익률보다 훨씬 더 나은 목표를 가져가는 게 어떤 목적이고 목표인 건데요. 시장이 상승할 때 못 따라가면은 또 멘탈이 흔들릴 거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안전하게 움직이는 이 배당주 성격이 또 필요할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비싸고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게 마련이거든요.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 분명히 싸게 산 종목들은 배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5대5로 섞었다라고 봤을 때 평균 가격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질 거거든요.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플랫 할 뿐인데, 배당은 뭐 7에서 한 10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많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또 오를 거고요. 금리 인하나 어떤 큰 빅 호재가 있을 때는 둘 다 같이 오르기도 할 거예요. 떨어질 때는 더 무섭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멘탈이 흔들린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어쨌든 목적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준비한 ETF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입니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코덱스 200을 추종하는 건데요. 타겟 그리고 위클리 커버드 콜이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름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명확한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 코스피를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다시 코스피로 돌아와서 4,000p, 5,000p, 뭐 7,000p, 10,000p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중간적인 성향이다라고 제가 표시한 이유는, 물론 코스피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배당을 중간에 섞음으로 해서 시장의 상승폭은 100% 다 추구하지는 못하겠지만 적당히 추구하는데, 여기 배당이 나오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 배당은 결코 작지 않은 17% 정도 수준이고 월로 지급이 돼요. 자, 같은 기간에 코스피의 본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 한 4% 정도 덜 상승했는데, 이 배당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타겟 위클리 옵션의 특성을 알아두면 어떻게 이렇게 커버드 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잘 따라오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 배당을 살펴보면은요, 상장한 이후로 지금 요거는 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한 주당 200원이면 자, 배당으로 2%예요, 한 달에. 이건 뭐 일수 수준이죠, 일수. 그다음에 142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배당이 좀 적은 모습을 보이고요. 시장이 좋아지니까 배당까지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추가적인 알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자, 옵션을 활용해서 배당을 극대화하는데, 이 코스피 옵션에 대해서 프리미엄의 어떤 형태, 과세 형태는 비과세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기 좀 아까운 그런 비과세 혜택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에 포함된 종목들이고요. 상위 종목들 위에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코스피 위클리라고 되어 있는 옵션이 포지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575원에 매도하겠다, 팔겠다라는 계약을 먼저 해놓음으로써 프리미엄을 받는 거거든요. 계약금을 받는 거예요. 현재 선물 가격은요, 558입니다. 575에 팔겠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600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575원에 팔아야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올라서 700원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575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575원이 넘어가는 곳에 있어서는 주가의 상방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수익이 제한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대가로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배당금의 재원이 되는 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요 프리미엄 수치 요 의미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은, 보통 1차원적인 함수가 주가하고 수익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가고요, 프라이스, 이게 리턴 수익률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면은 수익률도 오르고, 주가가 빠지면은 수익률이 빠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제한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한되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프리미엄만큼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빵원에서 손실을 보면은 바로 내 손실이 찍히게 되는데 배당만큼 플러스로 받기 때문에 하방이 좀 제한되는 거죠. 여기부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상방은 제한되어야 되는데 상방을 조금 추종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자,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타겟이라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조금 어렵지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자, 타겟은 우리가 목표한다라는 거잖아요. 보통 15%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 15%를 연간으로 목표하기 때문에 이걸 52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매 주마다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배당에 재원이 드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프리미엄이거든요. 자, 주식을 100%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식과 옵션을 같이 투자하기 때문에 이 옵션의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주식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승을 추정 못합니다. 자, 이 옵션의 가격은 아파트 프리미엄과 같습니다. 시장이 막 오를 때는요, 이 옵션의 가격이 같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 15%를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어쨌든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구입하더라도 옵션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배당의 재원이 많아지고요. 옵션을 조금만 사도 되니까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주식도 오르고 프리미엄도 오르는 시장에서는 현재 같은 이 상품이 시장을 잘 따라오는 베스트 상품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또 시장이 빠지게 되면은 주식은 100% 있는 것보다 좀 덜 빠지겠죠. 당연히 옵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옵션은 또 프리미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옵션의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방어하고 배당력은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물론 15%를 다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15%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뭐 옵션의 비중이 30%, 20%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건 옵션의 비중인 거고요. 옵션 가격에 따라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정말 어렵고 지라 같은 내용이지만 큰 틀에서 대충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과 주식의 비중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시장을 잘 추종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커버드 콜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 부분은 배당을 받으면서 시장의 하방을 좀 더 뒤로 미루고 배당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바탕으로 한 17%의 배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코스피를 투자한 사람한테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리츠거든요. 리츠 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5,000원 부근에서 사면은 약 7%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700원이면 당연히 시가 배당률 측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현재는 9.11 수준이거든요. 5,000원 밑이니까 당연히 7%보다 더 성과가 좋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배금이 매월 지급이 되거든요. 사실상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33, 34, 37 이렇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6원, 37원 정도 됩니다.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은 36원으로 했나 보네요, 제가. 그러면 432원이 되고 현재 가격 4,700원으로 나누게 되면 9.19니까 대략 비슷하게 맞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시가 배당률. 리츠는 6%인데 왜 이거를 9%라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시가 배당. 남들보다 싸게 사면은 계속 배당금이 높은 거죠. 만약에 4,500원에 샀다. 9.6%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시가 배당률인 거고요.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일정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4,800원 밑에서 사면은 뭐 웬만해서는 손해볼 일 없고 그걸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 재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섞으면은 17%와 한 9% 섞으면은 대략 한 9%에서 10% 가까이 배당이 나오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이 DP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이 성장하나요? 라는 측면에서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25년 대비해서 이 배당금 자체가 증가하는 리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 이 배당은 임대차 기반, 계약 기반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333법까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갱신할 때마다 이제 임차료를 올릴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올릴 거 아니에요. 뭐 이번 달에 뭐 50만 원이었는데 3년 뒤에 갱신할 때는 뭐 55만 원입니다.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요런 식이거든요.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누가 최초의 에쿼티를 투자하겠어요? 리츠라는 것은 부동산 건물을 살 때 최초의 에쿼티 투자자,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부채를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공모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안 하지? 미쳤어요?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 없으면 안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해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수혜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나가는 비용이 적어지니까 결국 임대료에서 비용 빠지는 것이 대표적으로 대출이자거든요. 당장은 효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또 이 리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뭐 3년 혹은 5년 이렇게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갱신할 때 혜택이 있을 거니까 당장 눈에 안 띄더라도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해보신 분만 아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얘기를 어제 빼먹으셨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유상증자가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츠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철저한 이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배당 측면에서 배당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배당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거의 면제하다시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큰 골자 중에 하나거든요. 돈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 배당 줘버리니까. 그래서 건물을 또 추가적으로 사고 우량 건물이 나오면은 이 좋은 공모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 5% 혹은 여기 7% 혹은 이렇게 9% 나오는 것 중에서 이 9% 너무 위험했는데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츠의 파이프라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주가 어떤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AI의 성장, 뭐 그냥 사놓으면 다 오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리츠 같은 배당주, 슈드가 메리트가 없는데 또 장 빠져보세요. 다시 또 돌아올 겁니다. 그게 시장의 어떤 순리인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가 이제 리츠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소외받습니다. 지금 4월달 이후로 시장 막 올라갈 때 소외받고 있는 게 리츠, 슈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것들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제도권 주식 분석 최대 수혜주, 최근 상장한 에이스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 두 종목이 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배당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을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들 막 올라갈 때 바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한 비중을 섞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범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건데 AI 테크 핵심 산업 액티브가 공격적인 ETF의 컨셉으로 시장에 멋지게 등장했는데, 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알짜배기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라는 것이 S&P가 얼마 움직일 때 이런 좀 공격적인 종목들은 뭐 3도 움직이고 속설은 6 움직입니다.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지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가 좀 전제가 되어야 돼요. ETF로 단타 치는 사람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건전한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언젠가는 오르니까. 빠졌더라도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더라도 결국 시장 오를 때 더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렇게 장기 투자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빠졌습니다. 1135원이었는데 지금 9265원이거든요. 자, 멋지게 등장했고요. 멋지게 기회 주는 겁니다. 보통 사자마자 튀어오르면 못 사고 이 시가총액이 더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116원이거든요. 아니, 1116억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베타가 큰 종목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움직임 폭 자체가 과감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은 배당주와 같이 투자하게 되면 더 메리트가 있죠. 배당 아까 보면 거의 뭐 10% 가까이 나오잖아요. 두 개 합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거를 매수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또 아까 같은 빅테크들을 매수하는 거죠.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컨셉인데 전제는 장기 투자다라는 거예요. 빠졌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면 또 좋은 컨셉이니까 분할 매수, 분산 투자 핵심입니다. 핵심 산업 AI 테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클로, SMR, 그다음에 블룸 에너지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연소하지 않고 열로 뭐 태우고 연소하고 환경 오염하지 않고 전기 화학 반응으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열 손실이 거의 없다. 이 왔다 갔다 터빈 돌리면서 태우면서 증발시키면서 이게 거의 없다 보니까 열 손실이 없어서 되게 효율적인 블룸 에너지. 그래서 온사이트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전력 공급을 하는 게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AI 가속기,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아이온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하실 테니까.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 전반적인 AI 어떤 인덱스를 추구하는 ETF의 컨셉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게 하루아침에 막 오를까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 잔파도가 아니라 큰 이제 시류를 좀 보는 거죠. 썰물, 밀물처럼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잔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분명히 역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컨셉이긴 한데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 ETF는 이렇게 우상향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자니까. 여기 힘들잖아요. 이 빅테크 탑7 플러스는 메이저리그 빅테크 7개와 마이너리그 3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7개, 3개 들어가요. 그렇지만 다 아시는 종목들이죠. 팔란티어가 마이너리그로 빠졌네요. 브로드컴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좀 빠지니까 힘들잖아요. 요만큼 빠진 거예요. 2025년부터 이 관세 때 빠진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지금 무섭잖아요. 맨날 돈 벌 줄 알았는데 며칠 빠져버리니까 이게 손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찍히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면은요 하나 두 개만 갖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배당 깔아놓고 추가적으로 알파. 왜냐하면 1억에서 3억이니까 이해되시죠? 한 1, 20% 빠져버리면 몇천만 원 날라가니까. 물론 1억 이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 큰 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래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돈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두는 놈이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수익률이 몇천 프로, 몇백 프로 나오는 것들은 다 그런 거거든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 주는 게 제가 보기에 내년에 대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좀 더 똑똑하게, 좀 더 공격적으로 가다가 방어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성능 컨셉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성장주와 배당주를 저야 딱 보면 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뭘 섞으라는데 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섞으면 벌써부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투자해주는 컨셉이 아마 내년에 대세가 될 거예요. 시장이 지금 3일 동안에 급락했거든요. 오히려 반등합니다. 이런 거고 지금 10,000원에 맞춰져 있는데 배당은 한 4% 정도 깔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또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성장률 30%가 이제 빛을 발해줄 거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가는 최전방 공격수 포트폴리오가 따로 존재하고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좀 근거를 가지고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충 상품 설명하면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뭐 30% 들어가고 종목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당은 3%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가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시가총액이 커지면은 같이 좋아요. 이렇게 미드필더 정도의 수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모아가기 괜찮은 겁니다. 26년에 제가 보기에는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조합하는 것이 제가 2년 전부터 외쳤지만 이제서야 그러거든요. 슈드 몰빵하세요. 민생 행복해집니다. 스파이 이렇게 모으면 평생 뭐 먹고 삽니다. 본인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죠. 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도 않는데 되게 어렵고 심오하고 다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뉴스나 어떤 시류보다도 결국에는 자기만의 철학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가져가고 뭐 기본 빅테크들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좀 종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배당이 성장하는 그런 컨셉보다는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버라이즌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은 11월 20일 날 나오니까 또 주가가 지금 횡보하더라도 어떻게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버라이즌은 대표적인 통신 배당주 중에 거의 원탑 탑티어입니다. 배당이 6.9%거든요. 주가가 많이 밀려있다가 조금 반등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다 오르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장이 만만하진 않거든요. 배당주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6.9%나 주는. 빅테크가 활황일 때 1%가 아니 3%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배당이 6.93이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인 거죠.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 30% 오를 때는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5일 동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1.6% 플러스고요. 6.93% 플러스면 대략적으로 지금만 하더라도 뭐 이런 추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 커지겠죠. 나스닥에 투자했으면은 마이너스 한 10% 됐을 텐데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을 깔고 세팅하는 것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해보면은 좀 편한 투자의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자, 비중 조절은 성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를 최근에 제외하고 하시기 좀 아쉬우니까 코스피에 고배당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금융 고배당 탑10 금고탑도 선택지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합해 보시고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진짜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재테크 관심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좀 진심을 다해 설명드리고 싶었고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시장이 빠질 때 물론 환율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지만 코미에코, 에미콜 같은 장기적으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모아가는 ETF의 컨셉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